세금 걷냐? 저니까 세금은 당연히 안 걷죠. 자, 각국 중앙은행, 각국 정부는 어떻게 해요?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지 않냐? 그럼 나중에 세금을 거둘 때 너희들 뭐 비트코인 니들이 뭐 세금 걷냐? 안 걷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들이 그럼 각국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냐? 세금이 태환이다. 이게 딱 내가 딱 하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니들이 세금으로 태환해 줄 수 있냐? 너희들은 못 오잖아. 근데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어떻게 해요? 각국 정부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신용을 어떻게 돼요? 그 돈 발행한 돈을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태환을 해줘요. 세금으로 변제를 해줘요. 어차피 세금은 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뭔 수단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통용되는 화폐로 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태환이 뭐냐? 세금이다. 각국 정부가 발행한 세금이다. 이제 이게 딱 이제 이쪽에다 딱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보면 비트코인이 저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의 이게 시세를 보면 비트코인이 끝간데 없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뚝 떨어져요.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저 때문에 떨어져요. 끝간데 없이 올랐다. 그 당시에 너희들 태환수단 뭐냐? 저 태환수단 없잖냐? 각국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는 태환수단이 있다. 뭐냐? 세금이다. 니들이 세금 걷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냐? 세금으로 태환을 책임을 진다. 정부 각국 중앙에서 정부에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네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얘네들이 이제 열풍이 좀 줄기 시작해. 그 태환 수단은 어떻게 세금으로 해가 딱 이게 링크를 걸어보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통일 작업을 하는데 경제 통일을 하는 데서 화폐 통일은 기본이야. 근데 화폐 통일하는 데서 이게 문제점이 많아.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밑 작업을 갖다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그걸 해. 이게 밑작업이에요. 이제 세계 화폐를 갖다 통일하는 작업.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화폐를 갖다가 가상화폐로 해서 이제 통일할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부의 화폐로 단일 화폐로 이제 가상화폐로 통일이 될 거예요. 지금 유엔이나 이쪽에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샀어요, 이미.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해킹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코인이라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죠. 위조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위조 지표를 찍을 수가 없어. 찍어도 거의 한정적이야.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야. 블록체인 기술이 최고 잘 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정부에서 비트코인 발행한 저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사와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세계 정부 화폐를 발행할 때 그 기술을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킹으로 해서 위조 지폐가 발행이 거의 안 돼요. 아예 100%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지금 비트코인의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정부의 세계 정상들이 해가지고 세계 정부 화폐 시스템을 이미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 지금 준비 중이에요.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큰 시장에 충격들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밑작업을 이제 하면 굉장히 이게 스펙트클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대중들이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당황은 이게 현금을 겁나게 많은 예를 들어 뻥카다가 현금을 막 수조 원씩 몇천억 원씩 짱박은 사람들이 긴장을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현금 없잖아. 지갑에 좀 있고 은행에 좀 있는 것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일반 대중들은 긴장 안 해도 돼. 왜? 그 돈 다 바꿔줘.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금 쥐고 있는 거 지갑에 있는 돈하고 은행에 있는 돈밖에 없잖아.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현금보다도 대출 이자가 더 많아.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완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어요. 왜? 자기 돈에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이 이게 갑자기 하면. 지금 시장의 충격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많다는 건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미래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게 보면 은행에다 저축한 사람보다 어때요? 부동산 담보를 해서 빚쟁이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빚쟁이들이 많아. 빚쟁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좀 버티면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세지 않고 낮은 금리면 어떻게 버티면 버틸 수 이익이야. 왜?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이게 좋은 거야. 어떻게 뭐. 그럼 어떻게 되냐? 화폐 개혁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있는 화폐 가치가 아마 저기 급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저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가치가 급락한다는 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진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런 충격이 이제 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가 은행에다 맡기고 현금 가지고 있는 이거 현금 부자들한테 문제가 되지. 여기 빚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빚이 많아. 아파트 담보를 해서 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저기 이게 많아 인플레이션이 세진다는 건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 어때요? 미래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빚이 있어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빚이면 누구든지 갚을 수가 있죠. 자, 한 30년 전에 1억 원이라는 빚이 1억 원의 빚을 졌어. 예전에 TV에 저기 30년 전에 저기 90년대에 1억 원이라는 빚을 져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이게 허덕에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업 실패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빚은 이게 빚은 3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기가 평생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저도 빚이 1억 지금 한 2천 몇백 있어요. 저 참고적으로. 근데 30년 전에 1억의 돈을 그때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당시에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럼 어떻게 자살하고 그랬어요. 사업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1억 원 빚 있다고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자, 30년 전에 1억 원 빚을 지고 그냥 이자만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이 30년 전에 1억 원의 빚과 지금의 1억 원의 빚의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많아. 현금은 고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기 여기서 자기가 저금리를 해가지고 좀 버티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요. 호재야. 빚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빚쟁이들이 많아.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게 저기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거 물가 올라서 미치겠네 하는데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오른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온마이 땡큐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영끌족 중에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양반들한테는 호재야. 지금 빚쟁이들한테는 호재야. 앞으로 이제 화폐 개혁으로 하게 돼. 보통 화폐 개혁 단계에 전 단계부터 어때면 공정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끌족 때는 오마이 땡큐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치겠네. 살림살이가 빡빡이잖아. 빚쟁이들 입장에서는 오마이 땡큐야. 미래에 값잘. 그리고 그만큼 인건비는 오르잖아. 계속 인플레이션만큼 어차피. 인건비가 오르고 원금이나 이자는 더 쉽게 갚을 수가 있죠. 지금의 상황이 그래요. 자, 오늘 강의가 약간 좀 길어졌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한 5, 6년 전부터 밑작업을 이미 싹 지금 지하에서부터 싹 작업을 해왔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제 좀 약간 환율 시장에 충격 같은 게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이게 밑작업 하다 보면.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이게 떨어지잖아. 그럼 여러분 같은 영끌족이나 빚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오마이 땡큐야. 아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 저도 빚쟁이인데, 저걸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오르면서 이게 좀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너무 올랐어 이게. 하여튼 빚을 갖다가 시대가 탕감해주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막 빚을 져가지고 막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레버리지 잘못 썼다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 들으면, 그럼 과도한 빚을 져가지고 레버리지해서 부동산 사고 실물 자산을 사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 턱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자산이 쑥 날라가, 다. 빚쟁이, 자산은 날라가고 이제 빚더미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잘 지켜보시길 바래요, 그냥.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지금 같은 영끌족이나 빚쟁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내 빚을 갚는데 좋은 현상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누구한테 문제냐? 지하 벙커에다가, 현금 다발을 갖다가, 몇조 원, 몇천억, 몇조 원을 갖다가 이게 이제 수북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이제 똥줄을 타지, 일반 사람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일반 대중들은. 저도 별로 걱정할 거 없어. 오히려 저는 오마이 땡큐야. 왜 저는 송금은 고사하고 빚이 더 많으니까,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전 줄어들어요. 나도 1억 2천 몇백의 빚이 있어요. 대출이 있어요. 그럼 미래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 오마이 땡큐야, 나도. 이게 현상을 봤을 때. 이 사람마다 그게 틀려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이쪽에 하여튼 환율 시장 쪽에서 굉장히 이게 엇박자 같은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해요. 거기에 너무 당황하시지 마셔, 대중들은. 어차피 대중들은 크게 손실을 안 봐요. 크게 손실을 누가 보게 돼 있냐? 현금 부자들이 지금 손실을 그걸 보게 돼 있어,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잘 이걸 지켜보시라고. 이런 현상 보고 당황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런데 당황해서 이게 폭동에 가담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면